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서졌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었다. 한지훈. 그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지만 누구도 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컴퓨터 전원이 켜질 때마다 들리는 짧은 소리, 커피 머신의 증기, 종이 넘기는 소리. 그것이 그의 하루의 배경음이었다. 지훈의 자리는 창가에서 가장 먼 구석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이 좋았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는 곳,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 곳. 그는 손끝으로 엑셀셀을 정리하며 숫자 사이에서 질서를 찾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말보다 정확함, 감정보다 균형. 그날도 그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다듬고 있었다. 효율성 개선 모델, 3차 수정안. 그의 눈은 문서의 세 번째 줄에서 멈췄다. 데이터 수집 방식 변경 제안. 그는 작은 수정점을 추가했다. 그것은 사소해 보였지만 회사의 구조를 바꿀 만큼의 아이디어였다. 오전 8시 47분. 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사토 미노루, 일본 본사에서 파견된 이사였다. 정장 주름 하나 없이 완벽했고 냉철한 얼굴에는 미소조차 계산된 듯했다. 그는 지나가며 짧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사토의 시선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투명한 존재처럼. 회의실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보고와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사토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질문은 많지만 대답은 들을 마음이 없었다. 직원들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단어를 선택했고 공기의 긴장은 커피 향마저 묻었다. 지훈은 발표 자료를 건넸다. 사토는 그것을 훑으며 짧게 말했다. 이건 조금 지나치게 복잡하군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지훈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잡은 채 멈췄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그의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식당으로 향할 때 그는 남아 있었다. 도시락 대신 커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며 다시 코드와 수치를 검토했다. 그는 인정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단지 완벽하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완벽함보다 소리치는 자를 기억했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은 텅 비었다. 불빛은 희미했고 거리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보고서를 저장하며 잠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파일, 그러나 모든 문장은 그의 손끝에서 시작됐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결과가 말할 것이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누구의 입에서 나오게 될지는 아직 몰랐다. 그 다음 주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사토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라 지시했다. 팀원들은 긴장했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의 혁신은 결국 누군가의 노력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모니터에는 비용 절감형 공급망 모델이라는 새로운 제목이 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데이터를 모으고 논리의 틀을 세웠다. 눈밑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그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수식과 구조, 예측 그래프들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그는 묘한 평화를 느꼈다. 야근이 반복되던 어느 밤 후배 민석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선배, 또 남으셨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이런 건 팀장님이 발표하겠죠? 그 말에 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다. 발표는 중요하지 않아. 내용이 진짜면 언젠가 드러나. 민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진짜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말이 밤새 그의 머리에 남았다.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파일 이름 옆에 최종 벌 7이 표시되었다. 그 안에는 40시간의 집중과 수천 번의 계산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사토는 우연한 듯
지훈의 자리로 다가왔다. 한씨, 무슨 작업 중입니까? 새로운 효율성 모델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그렇습니까? 흥미롭네요. 나중에 검토합시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리고 며칠 후 보고 일정이 발표되었다. 발표자 사토 미노루, 프로젝트명 비용 절감형 공급망 모델. 회의실 안에서 지훈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슬라이드에는 그의 글씨체가 남아 있었고 그래프의 색상조차 그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모두는 사토의 이름만 들었다. 박수는 짧았고 공기는 무거웠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다시 모니터를 켰다. 그는 복사본을 열어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건 끝이 아니다. 그의 속삭임은 전원선의 작은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사무실의 공기는 항상 일정했다. 형광등의 흰빛,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회색 벽 사이를 채우는 낮은 웅성거림. 그러나 그날 지훈은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사토의 시선이 자주 그의 자리로 향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무언의 감시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보고서를 정리했지만 모니터의 반사 속에서 사토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 시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해석하려는 눈이었다.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의 속도는 조금 빨라졌다. 오후 회의에서 사토는 새로운 계획안을 언급했다. 이번에 발표할 자료는 단순해야 합니다. 논리는 명확하게, 표현은 짧게.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암묵적인 명령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사토가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한씨, 당신의 데이터 분석 방식 꽤 인상적이더군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시선이 지훈에게 닿았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칭찬 같았지만 그것은 소유의 선언처럼 들렸다. 이제 그 아이디어는 내 손에 있다. 회의가 끝난 뒤 사토는 자료를 요청했다. 검토용으로 원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훈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직속 상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전송 확인 표시가 파란색으로 바뀌자 그 순간부터 파일의 주인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밤이 되자 그는 창문 너머로 비치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봤다.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공허함이 더 컸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속삭였다. 괜찮아. 진짜는 언젠가 드러나. 그 말이 방 안에서 되돌아왔다. 언젠가? 하지만 언제? 며칠 뒤 팀원들이 사토의 방으로 불려갔다. 발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화면에 띄워진 첫 슬라이드에는 효율성 개선 모델 사토 미노루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 밑에 도표, 문장, 구조 모두가 지훈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토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델은 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노트에 자기 복제의 시작이라는 문장을 적었다.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날 밤 그는 한참을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떨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한 글자씩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사람은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아. 행동으로 남는 거야. 그 주 금요일 본사 보고가 있었다. 회의실 한가운데 커다란 스크린이 빛을 뿜었다. 직원들은 자리를 잡고 앉았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조여 있었다. 사토는 여유로운 미소로 무대 중앙에 섰다. 이번 프로젝트는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달성할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리고 첫 슬라이드가 전환되자 지훈의 심장이 순간 멈췄다. 화면 속의 그래프, 문장, 용어까지 모두 자신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단지 하나만 달랐다.
이름 사이토 마이노루.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권력 앞에서 진실은 늘 조용했다. 지훈은 뒤쪽 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사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팀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지만 누구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이 조용히 흩어졌다. 민석이 지훈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 저건 선배 자료잖아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근데 그냥 두실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싸움은 때를 알아야 이긴다. 그날 밤 사토의 방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그는 프린트된 자료를 들고 무언가를 수정하고 있었다. 문장은 조금 바뀌었지만 뼈대는 같았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의 실루엣은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복사기 옆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자신이 만든 원본 보고서가 있었다. 그 표지를 바라보다가 그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내 아이디어를 훔쳤지만 나는 당신의 양심을 훔쳤어. 그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문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모두가 이번 프로젝트의 발표를 이야기했지만 지훈의 이름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복사기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사토가 다른 팀장들과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하고 있었다. 이번 건 정말 훌륭했어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였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 미소는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에는 아직 수정 중인 수식이 남아 있었다. 숫자 하나, 표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구조가 무너진다. 그는 집중했다. 손끝이 차가워질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자라났다. 분노가 아니라 가벼운 냉기 같은 체념.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335 식당으로 향했다. 누군가 이번 주 금요일에 회식 있대요 라고 말했을 때 지훈은 잠시 손을 멈췄다. 회식, 칭찬과 가식이 섞인 자리. 그는 가볍게 웃었다. 난 보고서 마감이 있어서 먼저 처리해야겠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저녁 무렵 사토가 그의 자리로 왔다. 한씨, 지난번 모델의 세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발표 버전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사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믿음직하군요. 그 한마디가 지나간 뒤에도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직하다는 말은 이용하기 좋다는 뜻이겠지. 그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코드 라인을 한 줄씩 수정하며 생각했다. 내가 침묵할수록 그는 더 높이 오르겠지. 하지만 그 높이는 공기처럼 비어있다. 밤이 되자 건물의 불이 하나씩 꺼졌다. 창문 밖에는 비가 내리고 빗소리와 함께 타자 소리가 섞였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삼키는 사람의 숨결 같았다. 모든 수정이 끝나자 그는 문서를 저장했다. 파일명 끝에 조용히 파이널 레알이라고 덧붙였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이름.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 들릴 거야. 그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의지였다. 세상은 떠드는 자를 기억하지만 역사는 끝내 조용한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돌려준다. 이사회 발표일이 다가오자 회사 전체가 들떴다. 로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본사 임원들의 초대장이 배포됐다. 모든 팀이 긴장했고 그 중심에 사토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포스터에,
그의 얼굴은 소개 영상에 있었다. 반면 지훈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무대 뒤편의 기술 지원 담당으로 지정되었다. 슬라이드를 넘기고 자료를 점검하는 역할. 누가 봐도 조연이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다. 손가락으로 프레젠테이션 흐름을 점검하며 장비의 연결 상태를 확인했다. 화면의 숫자들이 정확히 맞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군.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사토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부분은 좀 더 강조합시다. 제가 말할 때 바로 그래프가 바뀌게. 지훈은 조용히 네 하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다른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사토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정리했다. 리허설 중 한 장면에서 사토는 실수로 잘못된 수치를 언급했다. 그래프의 단위가 달랐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위가 100만 원 기준입니다. 사토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중요한가요? 청중은 그 차이를 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사토는 말없이 슬라이드를 수정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리허설이 끝난 후 모두가 자리를 비웠다. 지훈은 홀로 남아 조명을 껐다. 어둠 속에서 무대 중앙에 서 보았다. 비어있는 의자들, 냉랭한 공기, 그리고 스크린에 남은 희미한 빛.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없어도 괜찮을까? 곧 대답이 흘러나왔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필요해. 그날 밤 그는 프린트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그는 스스로의 가치가 타인의 인정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다. 수정된 발표안을 다시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데이터 검증을 했다. 숫자 하나, 문장 하나까지.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이상한 오류를 발견했다. 계산식이 잘못 연결되어 있었다. 이대로 발표하면 데이터가 틀릴 수 있다. 그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손끝이 멈췄다. 이걸 바로잡으면 사토가 무사할 것이고 그냥 두면 공개적인 실수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오류를 수정하고 조용히 파일을 덮었다. 그때 창밖으로 새벽 첫 기차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발표 전날 회사는 마치 축제처럼 분주했다. 벽에는 포스터가 붙었고 사토의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혁신을 이끄는 리더십. 그 아래에는 사이토 마이노루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직원들은 준비에 쫓기며 뛰어다녔고 지훈은 노트북 앞에서 마지막 검수를 하고 있었다. 그는 기술 담당으로서 발표 중 슬라이드 전환과 그래픽을 관리해야 했다. 모든 세부 사항은 그가 만든 시스템 안에 있었다. 숫자의 흐름, 전환 타이밍, 조명 각도.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번에도 조용히 가는 거지. 점심 무렵 사토가 그에게 다가왔다. 한씨, 준비는 다 됐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내일 중요한 손님들이 오니까 실수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는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이 짧았지만 묘한 불쾌함이 남았다. 마치 너는 내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듯한 손길이었다. 퇴근 무렵 민석이 다가와 물었다. 선배, 솔직히 화 안 나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가리켰다. 회색 하늘 아래로 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비는 누구에게 먼저 떨어지는지 따지지 않지. 그냥 내릴 뿐이야. 민석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 고요한 결심은 느꼈다. 밤이 되자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사토는 회의 자료를 수정하고 있었고 지훈은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있었다. 문서 더미 위로 조명이 떨어졌고 그 그림자가 길게 겹쳤다. 사토가 문득 말했다. 한씨, 당신 같은 사람은 희귀해요. 욕심이 없으니까.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걸 쫓지 않는 겁니다. 사토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이런 세상에 의미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대답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퇴근한 후 사토는 남은 커피를 마시며 프린트를 확인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어떤 수식이 바뀌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오류 수정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가 만든 것처럼 덮어버렸다. 한편 지훈은 집으로 가는 길에 우산을 접었다.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 진실이 조금이라도 새어나오겠지. 다음 날 오전 발표 리허설이 시작됐다. 무대 조명 아래에서 사토는 미소를 지으며 연습 중이었다. 그는 자연스러웠다.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재능은 오래된 습관 같았다. 이 모델은 단순함 속에 혁신을 보여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확했다. 그 순간 스크린에 나타난 수치가 약간 흔들렸다. 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어 수정했다. 이 부분은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사토가 멈춰서 그를 쳐다봤다. 그렇게 예민할 필요 없어요. 청중은 그런 걸 몰라요. 하지만 데이터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공기가 살짝 식었다. 조명조차 흐려진 듯 했다. 사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수정합시다. 세부 사항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는 뒤돌아 걸어갔지만 그 발걸음에는 짧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했다. 누군가 농담을 던졌다. 사토 이사님은 진짜 완벽주의자예요. 지훈은 무심히 웃었다. 완벽주의자라기보다 완벽해 보이려는 사람이지. 모두가 떠난 후 그는 무대 중앙에 섰다. 텅 빈 의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자리는 내일 수백 명의 시선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는 마이크를 켜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무대에서 거짓이 얼마나 오래 설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공간을 메웠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정적만이 남았다. 그 순간 스크린이 깜빡이며 자동으로 저장된 백업 파일 하나가 열렸다. 거기에는 그의 원본 서명이 남아 있었다. 이름 한지훈. 지훈은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결국 진실은 실수를 통해 드러나는 법이지. 그는 백업 파일을 닫고 컴퓨터를 껐다. 빛이 사라진 무대 위에서 그의 그림자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 세상이 조용해질 거야. 그리고 그때 누가 진짜였는지 모두 알게 되겠지. 밤은 유난히 길었다. 사무실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지만 지훈의 자리만은 여전히 밝았다. 스크린 속 숫자와 그래프가 그의 눈에 반사되어 번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긴장과 불안을 누르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자 커피 향도 희미해졌다. 손끝의 감각이 무뎌졌지만 그의 집중은 여전했다. 그는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확인했다. 단 하나의 오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때 한 셀의 계산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다. 지훈은 눈을 좁혔다. 이건 단위가 다르잖아. 그는 다시 계산을 돌렸다. 결과가 달랐다. 사토가 수정한 수식 중 일부가 잘못 연결되어 있었다. 만약 이대로 발표된다면 핵심 지표가 틀리게 보일 것이다. 그 순간 청중의 질문 하나가 사토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냥 두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그러나 그 생각이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지훈아, 옳은 건 옳은 대로 해야 한다. 그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었다. 옳은 일. 지금 그것이 무엇일까? 잠시 후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엑셀 파일을 열고 오류를 수정했다. 계산은 정확해졌고 보고서는 완벽해졌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내가 그의 실수를 막았다는 건 내 정의가 그의 거짓을 살린 셈이지.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의 서울은 고요했다. 넌사인조차 꺼진 거리에서 바람 한 줄기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래도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제대로 보여야 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료를 USB에 저장하고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를 열어 오른쪽 하단에 작게 자신의 이니셜을 남겼다. HJH, 아무도 모를 표시.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컴퓨터를 끄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스크린의 장황이 천천히 사라졌다. 지훈은 가만히 속삭였다. 내일 이 무대에서 진실은 숨지 못할 거야. 발표 당일 아침,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차가웠다. 직원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분주히 움직였다. 로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사토의 이름은 메인 스피커 명단의 가장 위에 있었다. 지훈은 일찍 도착해 장비를 점검했다. 스크린 연결, 음향, 그래프 전환, all perfect.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곧 사토가 나타났다. 완벽하게 달인 정장, 잘 빗은 머리, 자신감에 찬 눈빛. 그는 지훈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 없도록 합시다. 네. 지훈의 대답은 짧고 차분했다.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카메라, 기자, 임원들,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사토는 무대 뒤에서 거울을 보며 타일을 고쳐 메었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한씨, 내가 시작하면 첫 슬라이드부터 자동 전환되게 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눈은 차분했지만 안쪽에서는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 진실을 드러낼까? 아니면 이대로 두고 끝낼까? 곧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다음은 사이토 마이노루 이사님의 발표입니다. 조명이 켜지고 사토가 무대로 걸어나갔다. 박수가 터졌다. 지훈은 콘솔 옆에서 버튼을 눌렀다. 첫 슬라이드가 떴다. 효율성 개선 모델 사이토 미노루. 사토는 유려하게 말했다. 이 모델은 단순함 속의 효율을 극대화한 혁신입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지훈의 손가락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수정된 수식 덕분에 오늘 발표는 완벽하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진실이 아닌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청중의 반응은 좋았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메모를 했다. 사토는 미소 지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생산성이 28% 향상됩니다. 지훈은 그 숫자를 바라봤다. 그 그래프는 그의 손끝에서 계산된 것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대답했다.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사토는 인사하며 무대를 내려왔다. 그가 지나가며 속삭였다. 한씨, 수고했어요. 오늘 덕분에 회사가 빛났네요.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러나 눈빛 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있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은 다음 순서를 준비했다. 지훈은 조용히 USB를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 안에는 진짜 보고서가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정의는 소리치지 않아도 결국 돌아오니까. 무대의 조명이 완전히 켜지자 실내의 온도까지 달라진 듯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연단 위의 사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준비된 미소로 단상에 섰다. 마이크가 켜지자 그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우리 회사의 미래 방향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첫 문장은 안정적이었다. 곧 이어진 슬라이드에는 Global Efficiency Model이라는 문장이 떠올랐다. 지훈은 뒤편 조정석에서 버튼을 눌렀다.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사토의 말은 매끄러웠고 제스처 하나까지 계산되어 있었다. 그가 손을 들어 올릴 때마다 화면의 수치가 교체되었다. 그 순간마다 지훈의 손가락도 움직였다. 슬라이드가 바뀌고 그래프가 확대되며 데이터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수치들은
모두 지훈의 손에서 태어난 것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결과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장면을 바라보았다. 공기에는 미묘한 긴장이 있었다. 청중 중 몇 명은 이미 눈치를 챘다. 그 그래프의 구조, 문장의 리듬, 데이터의 표현 방식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 자리는 진실보다 질서를 중시하는 공간이었다. 사토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기존 대비 28%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지훈의 시선이 스크린에 머물렀다. 28%. 정확히 그가 계산했던 수치였다. 단 하나의 숫자도 다르지 않았다. 순간 조명 아래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숨을 고르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진실의 싸움이지. 한편 사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모델은 우리 부서의 단합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특히 팀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죠. 그의 시선이 청중을 천천히 훑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지훈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 순간 스크린의 하단에서 작은 메시지 창이 깜빡였다. 에오토, 백업, 파일, 리스토어드. 지훈은 순간 손을 멈췄다. 그리고 화면 속 미묘한 변화에 눈이 머물렀다. 슬라이드 하단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 Created by 한지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글씨가 모든 소리보다 크게 울렸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사토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청중은 그를 찬양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임원 몇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화면을 바라봤다. Created by 한지훈이라는 글씨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백업 파일이 닫히며 자동으로 교체된 것이다. 그러나 그 몇 초의 노출이 일부 사람들의 눈에 들어갔다. 청중석 맨 앞줄에 앉은 일본 본사의 부사장은 눈썹을 찌푸렸다. 한지훈?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무대에서 내려온 사토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높이 들었다. 기자들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다. 이번 모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팀워크입니다. 구성원 모두의 헌신 덕분이죠.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눈빛은 살짝 흔들렸다. 방금 그가 본 스크린의 작은 글자가 마음을 찔렀다. 조명 뒤편에서 지훈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누군가 다가와 속삭였다. 방금 화면에 당신 이름이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실수예요. 그냥 백업 파일이 떠서. 그래도 사람들은 봤을지도 몰라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봤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는 천천히 짐을 싸며 홀을 바라봤다. 사토는 여전히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억지로 유지된 미소가 떠 있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본사 부사장이 사토를 불렀다. 사토 군,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싶네. 백업 파일이 뜬 것 같던데 혹시 누가 만든 건가? 사토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아, 예. 단순한 테스트 버전이었을 겁니다. 그렇군.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남았다. 사토는 무대 뒤로 돌아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장비를 정리하던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사토는 느꼈다. 그는 알고 있다. 지훈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사님. 그 한마디에 사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홀을 나오는 지훈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균열이 생겼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그치고 회색 구름 사이로 빛이 새우며들고 있었다. 빛은 조용히 오니까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사토가 두 번째 세션의 발표를 위해 무대에 다시 올랐다. 이번에는 외부 투자자들이 참석해 있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실시간 효율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짓에 맞춰 지훈이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화면이 깜박이더니 갑자기 그래프가 엉뚱한 값을 표시했다. 숫자가 뒤틀리고 수식이 꼬였다. 곧 차트가 붉은색으로 변하며 오류 메시지가 떴다. Calculation conflict detected.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사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재빨리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약간의 기술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즉시 콘솔을 확인했다. 시스템은 완벽했다. 오류는 입력값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즉, 사토가 수정했던 잘못된 수식이 원인이었다. 그는 잠시 머뭇했다.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자신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올랐다. 도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청중의 시선이 점점 불안해졌다. 사토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부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사님, 문제를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 사토는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봤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조용히 마이크를 켰다. 단위 오류로 인한 계산 불일치입니다.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사토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지훈은 몇 번의 키 입력으로 그래프를 복구했다. 화면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이제 정확한 값이 표시됩니다. 그 순간 청중의 표정이 달라졌다. 사토가 아닌 그를 바라보았다. 사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한씨가 빠르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역시 우리 팀의 핵심 인재죠.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방금의 침묵이 누가 진짜 주인인지 증명했다는 것을. 지훈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손가락 끝이 약간 떨렸다. 도와줬다. 하지만 그건 그를 구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킨 거야.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진실은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잠시 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사토는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방금의 사건이 모든 균형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작은 기술적 오류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았다. 청중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때 부사장이 손을 들었다. 사토 군, 방금 데이터를 복구한 사람은 누구였나? 사토는 잠시 말을 잃었다. 우리 기술팀의 한씨입니다. 그렇군? 그럼 한씨가 모델 구조도 작성했나? 그의 질문은 칼처럼 직설적이었다. 사토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 네. 일부 도움을 받았지만 전체적인 기획은 제가. 부사장이 말을 끊었다. 내가 보기엔 달라 보이던데.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기자들이 메모를 멈추고 그 장면을 주시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콘솔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이 가장 큰 소리였다. 잠시 후 부사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회사는 진실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신뢰의 시작이죠. 그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일 했네. 사토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러나 지훈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그 한마디가 울림처럼 퍼졌다. 사토는 무대를 내려오며 속삭였다. 당신이 뭘 한 건지 알아?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토가 자리를 떠나자 지훈은 잠시 홀로 남았다. 조명이 꺼진 무대 위에서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조용한 정의가 시작됐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끝났고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남은 조명을 바라봤다. 그것은 마치 새벽 전의 마지막 불빛 같았다. 행사가 끝나고도
홀라는 여전히 웅성거렸다.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수식, 누가 만든 거래. 한 씨 이름이 화면에 잠깐 떴다던데. 속삭임은 조용하지만 확실했다. 진실은 말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사토는 무대 뒤쪽에서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다. 부사장이 그를 다시 불렀다. 사토 군, 이 자료 원본을 보내게. 사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예, 곧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그가 돌아서자 지훈이 그를 마주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멈췄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그 말 한마디가 칼날 같았다. 예의 바르지만 냉정했다. 사토는 대답 대신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한씨, 오늘은 내가 당신 덕을 봤군요. 지훈은 짧게 웃었다. 서로의 위치가 다를 뿐이죠. 그의 말은 아무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었다. 그날 오후 본사로부터 공식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Project Ownership Clarification Request. 모든 팀원들에게 발송된 메일이었다. 이번 발표의 기획 및 분석 참여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조사 들어가겠네. 사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다. 창밖의 도시가 흐릿했다. 그의 손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진실이 걸어올 시간이다. 퇴근 무렵 사토가 조용히 지훈의 자리로 왔다.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네. 하지만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날 곤란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말했을 뿐이죠. 사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싸워야 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지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떠난 뒤 사토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외부의 빛이 꺼지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속삭였다.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진 건 나였군. 다음 날 아침 회사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직원들은 인사 대신 눈빛으로만 서로를 바라봤다. 전날의 사건이 이미 소문이 되어 퍼진 것이다. 사토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복도 끝에서 그가 지나가자 대화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걸음이 조금 더 빨라졌을 뿐이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부사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보고받은 자료일세. 확인하지. 그 문서의 하단에는 작은 서명이 있었다. 다타 모델 디자인. 한지훈. 사토는 숨을 삼켰다. 이건 오래된 버전입니다. 오래된 버전이든 뭐든 진짜를 만든 사람은 분명하군.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무겁게 떨어졌다. 사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시선을 돌려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회의실 밖으로 보이는 로비에는 지훈이 다른 팀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는 웃지 않았지만 눈빛은 고요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말이 그 안에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사토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지훈이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사님. 그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사토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날 오후 본사 내부 공지에 새로운 인사 이동이 올라왔다. 사이토 미노루, 일본 본사 복귀. 짧은 문장이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다. 지훈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회색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승리란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침묵을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사토는 퇴근길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둘러봤다. 그리고 책상 위에 남아있던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진실은 언젠가 당신의 눈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서명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며칠이 지났지만 회사의 공기는 여전히 묘하게 변해 있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려오던 잡담이 사라졌고 대신 낮은 속삭임만이 남았다. 그 프로젝트 결국 한 씨가 만든 거였다며? 사토 이사님, 본사로 복귀하신다더라. 소문은 마치 비슷한 온도의 바람처럼 잔잔하게 퍼졌다. 지훈은 그런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커피를 탔다. 그러나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예전에는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는 복도의 유리창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흩어지는 빗줄기가 바닥을 스쳤다. 빛은 조용하게 내려앉는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점심시간 후배 민석이 다가왔다. 선배, 이제 다들 알아요. 속이 좀 시원하죠?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시원하진 않아. 그저 조용할 뿐이야.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네요. 그 말에 지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정의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언젠가 드러나는 거야. 오후 회의에서 부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데이터 구조 설계자는 한지훈 씨입니다. 박수는 없었다. 그러나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사무실의 공기 속에 섞여 있던 침묵이 존중으로 바뀌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났을 때 지훈은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껐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이제야 내 자리로 돌아온 것 같네. 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걷었다.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을 비췄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대신 맑고 정직했다. 며칠 후 회사는 다시 평소의 리듬을 되찾았다. 회의, 보고, 이메일, 그리고 커피 냄새. 그러나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말투, 눈빛, 그리고 침묵의 길이까지. 사토가 떠난 그의 방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가 쓰던 펜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경계처럼 남아 있었다. 지훈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다. 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한 씨, 이번에도 분석은 당신이 맡아주길 바랍니다. 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아무도 그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신뢰가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복도 끝에 창문 앞에 섰다. 바람이 불어와 셔츠 깃을 스쳤다. 창문 아래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자동차들이 작은 점처럼 움직였다. 이제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아도 괜찮다. 내 일은 소리 없는 증거로 남으니까.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비로소 어깨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지난 몇 주간 쌓였던 긴장과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퇴근 시간 불 꺼진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삼켰던 공간이 이제는 조용히 그를 품고 있었다. 책상 위엔 남아있던 커피잔 하나. 그는 그 잔을 손에 들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괜찮아. 밖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거리에 불빛이 번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다. 조용한 승리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되찾는 순간이야.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낮게 울렸다. 그 소리조차 따뜻했다. 며칠 뒤 본사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한지훈 씨, 오늘 오후 3시에 회장님이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비서의 표정은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존경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날 유난히 단정하게 넥타이를 메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거울 속 그의 얼굴이 비쳤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회의실에 들어서자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회장과 부사장이 앉아 있었다. 공기는 정중했지만
긴장으로 차 있었다. 회장이 서류를 들며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보고서 구조, 수식 모델, 프레젠테이션 포맷까지 모두 당신이 만든 게 맞습니까? 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설계했습니다. 그럼 왜 당신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죠?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말했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요.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겸손하군. 하지만 회사는 그런 사람을 잃으면 안 되지. 그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오늘부로 당신을 프로젝트 총괄로 임명하겠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야. 부사장이 덧붙였다. 이번 일은 내부 윤리위원회에도 보고되었네. 사토군은 이미 본사로 복귀 조치가 됐지.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걸어 나오던 그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 그러나 그 안에는 미묘한 빛이 있었다. 민석이 멀리서 달려왔다. 선배,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그는 짧게 웃었다. 고맙다. 그래도 좀 통쾌하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통쾌함보다 조용함이 더 오래가. 그날 저녁 그는 회의실 불이 꺼진 공간에 홀로 앉았다. 손끝으로 테이블을 쓸며 중얼거렸다. 이 자리를 지키는 건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퇴근 무렵 카페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낯익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사토였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 지훈의 자리 앞에 섰다. 잠깐 괜찮겠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물론이죠. 사토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피곤한 듯한 정직함이 남아 있었다. 한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가 흘렀다. 사토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당신이 수식을 고치지 않았다면 난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제 일입니다.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죠. 그게 나를 더 부끄럽게 했어요. 사토는 시선을 내렸다. 처음엔 당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은 조용함 속에 있더군요. 지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사람은 실수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선택으로 드러나죠. 사토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계산대로 향하지 않고 직원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잠시 후 바리스타가 커피를 가져왔다. 사토가 직접 주문한 것이었다. 이건 당신에게. 고마움을 말로 할 수 없어서요.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행동은 일본식 인사였다. 그러나 이번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사토가 문을 나서며 말했다. 언젠가 다시 일하게 되면 이번엔 제 이름 옆에 당신 이름을 함께 쓰겠습니다. 그 말이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진한 향이 퍼졌다. 창밖에는 저녁의 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일부는 빛나기 위해 소리치고 일부는 조용히 기다리며 빛이 스스로 오게 만든다. 커피잔이 비워질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모든 말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진실은 완전히 제자리를 찾았다.